그들은 고대 그리스 해군의 배들을 침몰시켰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선박 난파를 도왔으며 스페인 무적 함대 침몰을 도왔고 샌프란시스코만의 부두를 바다로 붕괴시켰는데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배에 나무를 파고 들어가 살면서 나무를 파괴하는 배에 사는 배벌레입니다. 사진은 벨파스트 부대의 나무 안에 살고 있는 배벌레의 모습인데요. 부대의 단면을 보면 흰색의 배벌레와 구멍으로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파괴적인 연체동물의 비밀을 밝히는 것은 기후변화에서 공중보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연체동물의 일종인 배벌레가 어떻게 그러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매사추세츠 대학교 에머스트 캠퍼스와 플리머스 대학교가 공동으로 이끄는 연구팀은 메인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대학교 첸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배벌레의 비밀을 밝혀냈는데요. 연구팀은 2024년 6월 5일에 국제생물학적 열화와 생분해 지에 배벌레 소화기에서 미생물 공생체에 대한 첫 번째 보고라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연구팀은 티플로소울이라고 불리는 장의 하위 기관에 사는 공생 미생물 집단이 나무의 가장 단단한 부분인 리그닌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을 했는데요. 티플로소울은 지식백과에 보면 장내 종융기로 나오는데요. 빈모리에서 장의 득면 정중선의 벽이 장의 내강을 향해 돌출된 대홈통 모양의 구조물로 내부의 황세포를 포함한다. 장의 흡수 표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배벌레는 매우 중요한 동물이다. 그들은 전 세계 바다에서 발견되며 역사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엔지니어이기도 하며 수중 환경에서 탄소를 순환시키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라고 연구원인 루벤 쉽에이는 말합니다. 나무는 기적의 물질이죠. 유연하고 질기며 끈적끈적하지만 영양가가 높은 셀룰로스는 훌륭한 식사가 될 수는 있지만 나무를 소화할 수 있고 셀룰로스를 둘러싸고 있는 질기고 갑옷 같은 물질인 리그닌층을 통과할 수 있는 생명체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미생물학자들은 흰개미와 같이 리그닌을 소화할 수 있는 동물이 장내에 리그닌을 분해하는 일을 하는 특수한 공생 미생물 군집을 숙주로 삼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매사추세츠 대학교 에머스트의 미생물학 교수로 은퇴한 이번 연구의 수석 저자인 베리 구델 박사는 배벌레의 소화관은 오랫동안 사실상 묵인 상태라고 생각되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벌레는 실제로 전 세계 바다에서 발견되는 영체 동물이지요. 사진은 배벌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배벌레는 어떻게 리그닌을 소화할 수 있는 걸까요? 구벨 박사와 쉬웨이 박사는 지난 10년 동안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가설을 테스트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선충의 비밀을 포기하지 않았죠. 구델 박사는 우리는 배벌레의 내장을 다시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지난 100년 동안의 연구자들이 놓친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연구해보니 그렇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배벌레는 기이한 하위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관은 살바도르 달리의 코스염을 거꾸로 한 것처럼 생겼다라고 쉽게는 말하는데 이 기관은 연체동물의 소화관에 박혀 있습니다. 사진은 나무에 구멍을 뚫고 나무를 먹어치우는 배벌레의 흔적을 구델 박사가 보여주고 있네요. 이전 연구자들은 그것이 혼합구조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연구팀은 정밀한 배양 작업을 수행한 후에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메타게놈 분석 시설과 고급 유전자 프로브 현미경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전 과학자들이 그냥 지나쳤던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리그닌 소화효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박테리아 공생체의 숨겨진 클러스터였죠. 티프로소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캣쿰은 맹장을 뜻하고요. 우드 파티클 다이제스테이트는 목재 입자를 소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티플로솔의 벽이 아래쪽 두 군데 보이고 위쪽 중앙으로는 티플로솔 코너가 보이죠. 이 연구는 오랜 미스터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발견은 중요한 실제 응용 프로그램도 가질 수 있는데요. 생명공학 회사들은 현재의 바이오 산업 공정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난치성 기질을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효소를 찾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잔류물의 구조를 열 수 있는 새로운 효소 공급원은 이 분야를 성장시키는 데 아주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요. 더욱이 배벌레 공생체는 인간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항기생충 항생제와 같은 천연 제품의 보고임이 입증되었지요. 또 기후변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연구는 특히 육지의 많은 양의 목질 파편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대부분이 배벌레 내장을 통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오실가스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식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연체동물, 일반적인 지렁이라든가 심지어 개구리의 올챙이 단계를 포함한 다른 동물종들도 이전에 철저히 연구되지 않은 장 티프로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배벌레와 비슷한 공생체가 그 동물들에게서 발견된다면 그 동물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갔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구엘 박사는 매우 만족스럽다. 우리는 수년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고 마침내 배벌레에 숨겨진 박테리아 공생 비밀을 발견했다라며 자랑스러워합니다.